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미국을 찾는 한국인들이 급증하면서 LA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간 항공편 여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이래 최다 여객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LA, 인천 노선의 여객이 크게 증가했는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항공기 탑승객 수가 총 108만 9,404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나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12월까지 합한 연간 여객수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LA와 인천 구간을 운항하는 세 번째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내년 5월부터 인천 LA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5월 16일부터 LA 운항 노선을 주 6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증편된 항공편은 에어프레미아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반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에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해 월권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렉 에벗 주지사는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내년 3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불법 이민자가 구금되면 텍사스 판사의 출국 명령에 동의하거나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 출국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텍사스를 떠나지 않는 이민자는 더 심각한 중범죄로 다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난 2021년 발생한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했습니다. LA타임즈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비슷한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초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인데 내년 대선 판도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를 혐오하는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증거 제시 없이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범죄와 질병을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뉴햄프셔주에서 개최된 선거 유세에서도 이민자를 겨냥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에 대한 입국 금지 확대, 불법 이민 단속, 합법적인 이민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마스가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정부 공보실은 이날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소 2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어린이는 8천여 명, 여성은 6,200여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엔 항복과 죽음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다며 휴전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파괴, 인질 석방, 가자에서 위협 제거 등 우리가 세운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악법으로 규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특검 추천권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은 제외됐습니다. 여당은 편파적인 수사가 될 것이다. 야당은 그래야 수사가 공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과거 드루킹 특검은 여야 합의로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 여당을 뺀 두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해 체포된 10대 남녀 2명이 범행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낙서할 문구와 장소를 지정해줬고 대가로 범행 전후에 각 5만 원씩 모두 10만 원을 받았다고 체포된 1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또 다른 낙서를 했다 자수한 20대 남성은 경찰 조사 직후 짓궂은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아티스트 그룹 미스치프에게서 영감을 받아 예술을 한 것이라면서 죄송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연령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강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두 번째 폭풍이 남가주에 상륙해 간간히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보이겠습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8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